한국의 무기가 세계에서 잘 나간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막상 팔리는 건 K9 자주포가 전부다. 그리고 그마저도 엔진을 독일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역시 포장의 민족답게 하나가 잘 팔린다고 마치 자신들의 무기 전체가 뛰어난 척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10년만 지나도 한국 무기 불량 뉴스가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올 건데 말이야.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을 보고 일본인들이 하던 말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인정하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극찬하는 K9 자주포를 두고도 그저 가성비 때문에 판매가 잘 되는 것뿐이며 대부분의 한국산이 그렇듯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이지스함이나 미사일 등을 이야기하며 전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무기 분야에서는 일본이 월등하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70년대부터 무기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국산화 정도에 성공하는 게 다였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형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과 대립 중이다 보니 전차나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들은 계속해서 발전해왔지만 전투기나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 시스템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차피 전투기와 미사일로 대부분의 전쟁이 끝나는 요즘 시대에 한국의 군사력은 반쪽짜리라고 비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본의 비난을 무시하고 한국은 꾸준히 미사일 개발에 투자했고 지난해 12월 믿을 수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미사일의 최첨단 성능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한국 방산 무기들의 대부분은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한국 무기의 능력을 세계에 입증하긴 했지만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전차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 한국에서 개발된 각종 미사일들이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사일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전차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조그마한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기술로 분류되고 있죠. 누구나 미사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누구나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미사일은 거리, 정확도, 변수 컨트롤, 첨단 시스템, 화력, 다른 무기와의 호환성 등 모든 것을 갖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미사일의 경우 다른 무기를 격추하거나 지하 벙커와 같은 적의 요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날이 갈수록 다른 무기들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레 미사일은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최첨단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해버리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한국 무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해 정확도 100%의 한국 미사일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천문은 미국의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어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이어 미사일까지 한국에서 구입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이죠. 이처럼 폴란드 국방장관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한국 미사일의 정체는 바로 청검과 천무투 지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청검의 경우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처럼 적 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무기인데요.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세계적인 분쟁 상황에서 적 전차를 잡는 미사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인식한 한국은 원래 공대지 미사일이었던 청검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해 K-21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청검은 길이 1.5m, 직경 15cm, 발사 중량 35kg으로 최대 두께 1.4m가량의 장갑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검은 원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지만
최근 개량으로 인해 이젠 하늘과 땅에서 전차, 장갑차, 차량, 벙커, 함정 등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해당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시연되자 역시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당시 직접 참관을 했었던 나라들 중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청건 미사일의 놀라운 성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무트는 폴란드 장관을 기겁하게 만든 미사일로 유명한데요. 시험 발사에서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홀인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명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천무2를 구입했었던 폴란드의 입장에선 자신이 산 무기의 실전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기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밖에도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개량해 동구권에 수출을 할 예정이며 천궁2 요격 미사일 역시 사우디의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수출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수많은 미사일들이 동시에 공개되며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아오자 미사일과 군함에 있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조차 이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발전된 미사일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것 같지만 막상 정말 공격이 시작된다면 별다른 개전 능력이 없다. 결국 실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과 한국에게 부탁해 무기를 조달해야 하지. 사실상 한국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제 무기는 현재도 주문하고 있지만 납기 기간이 매우 길고 가격이 비싸죠. 반면 한국제 장비는 가성비도 좋고 근처에서 바로 조달해주기에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 무기는 일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제 무기의 수출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이제 좁힐 수 없는 것 같아. 단번에 일본을 따라잡은 한국의 성장세는 무섭다. 한국이 미사일까지 이렇게 개발할 줄이야.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방산 기업들을 지원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차원에서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기에 일본 무기가 한국 무기 성장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방위산업은 항공기, 군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레벨이 너무 낮았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 분야마저도 넘보려 하는 상황인 거지.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잘하지만 파는 것도 잘한다. 일본은 글쎄 이미 스마트폰의 갈라파고스화로 증명되었지. 삼성과 소니를 비교할 수나 있어? 무기도 똑같다고 봐.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으며 세계 무기시장 역시 불행히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젠 방위산업도 밀리고 있다는 거지. 미사일까지 이렇게 개발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국력도 무기 개발 능력도 태아한 일본이 견습해야 할 것은 결국 한국이 아닌 북한이 될 것이다. 핵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는 군함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의 정부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가 국내의 방산업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는 양산 무기보다 레이더, 함선, 잠수함 정도다. 문제는 이것을 팔게 되면 국방에 구멍이 나버린다는 거지. 한국처럼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 한국의 무기 생산 체계가 부러운 것이 이런 이유죠. 이렇게 무기를 팔아제껴도 국방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 말고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좌절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